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이비인후과 곽상현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노인 환자분들의 비중이 늘어났고, 이런 노년기에서 제일 흔한 3대 만성질환 중에 하나를 난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 진단을 통해서 보청기가 급여화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제 장애 진단을 받는 환자분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집에서 그냥 지내던 분들도 이제 보호자분의 손을 잡고 이제 병원에 나와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보청기를 착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보청기라든지 인공화호라든지 이런 청력 재활을 시도하시는 당연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층도 이제 실제로 소음성 난청 환자들이 증가됐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전에 비해서 당연히 음향기기의 사용이 늘어났고,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소음에 대한 역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에 노출됐을 때 어떤 분들은 실제로 짧은 노출만으로도 내 청력이 손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선천성 난청은 실제로 선천성 질환 중에서 제일 많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1000명당 3명꼴로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청각 기관은 다 만들어져 있지만 이 소리가 전달이 돼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 경로는 2세까지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2세 안에 청각 신경 전달이 되는 그런 경로가 발달을 하지 못하면 이후에 인공화호를 한다거나 보청기를 했을 때는 말소리를 소음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조기에 검진을 해서 조기에 청력 재활을 하자라는 게 신생아 선별검사 프로토콜이고, 생후 1개월 이전에 선별검사를 시행을 하고 3개월 안에 정밀 청력 검사를 시행을 하고 6개월째는 청력 재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째에 조기에 청각 재활을 시작을 해야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고도 난청 환자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돌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인공화호 수술을 시행하는 게 있고, 이를 통해서 언어 재활과 청각 재활이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기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소리를 되묻는 횟수가 늘어날 때 되묻게 되는 증상이 제일 첫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말소리 자체가 모음하고 자음은 이 청력의 주파수 영역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음 같은 경우는 주로 저주파에 위치하고 자음의 소리는 고주파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고주파부터 떨어지거든요. 모음의 소리는 인지가 되는데 자음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라고 했을 때 이게 과자라고 하는지 사과라고 하는지 사자라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니까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되묻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명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난청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TV 보는 소리의 볼륨이 커진다, 전화 통화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60대 이상이 되면 대부분이 일정 부분의 난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청력 검사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장애와 정상 간의 사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청기를 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가 사실은 정부에서도 있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일반적으로 경도에서 중등도 난청부터는 보청기를 하는 게 좋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난청의 종류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질병 같은 경우는 3일 이내 발생한 급격한 난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응급질환 중에 하나이고, 이 치료가 늦었을 때는 청력이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30%에서 완치를 기대를 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분명히 또 한 30%는 부분적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치료가 있고, 항상 갑작스럽게 청력이 안 들릴 때는 일주일 안에 약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이염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중이염을 방치했을 때는 여기 고막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이 이소골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고막을 통해서 진동이 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상된 이소골을 티타늄 뼈 같은 걸로 교체를 해주고 고막을 재건해주고 해서 청력을 일부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노화에 따른 난청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는 현재 실험실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보청기라든지 뭐 인공와우라든지 이런 청각 기기를 통한 청각 재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음에 빠르게 왔을 때는 스테로이드 치료를 해볼 수 있어요. 청력을 조금 회복시킬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면 될수록 인지 능력이 저하가 되는 거거든요. 난청과 치매와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고, 난청이 있으면 결국은 이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분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연관성이 있는 걸로 현재는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중등도 난청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청각 재활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0dB 정도의 난청이 있으면 보청기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보통 저희들이 추천드리는 거는 100에서 150만 원 이상 되는 제품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고가로 올라갈수록 기능이 많아지고 채널이 다양해서 환자마다 개인적인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난청의 사실은 유형이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이 귀에 쏙 들어가는 거를 사고 싶어 하세요. 내가 이제 난청이 있다라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하시고, 근데 이런 귀를 막게 되는 거거든요. 보청기 자체가 소리가 왜곡이 돼서 들리고 많이 울려서 들린다고 해서 많이 못 쓰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런 오픈 형태의 보청기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보청기가 사실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50%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인공와우 수술은 고도난청 환자에서 완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귀 뒤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요 정극이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험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고가의 수술이라 제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 기계값이 사실 2천만 원이라서. 이제 19세 미만에서 선천성 난청 환자의 경우에는 양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고도난청이라는 조건이 있고, 19세 이상이 되면은 고도난청 환자에서 한쪽만 지원이 되고 있고, 한쪽만 청력이 완전히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사실 보청기를 못하는 경우 인공와우 수술밖에 대안이 없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건강보험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수술 시간 자체는 2~3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구를 이제 외부 피부에 장착을 해서 소리 자극이 충분히 잘 전달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요.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래도 상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장치를 부착해서 청각 재활을 시작하진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4주 후에 처음 착용을 해서 우리가 매핑 혹은 조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전기 자극의 레벨을 이제 조절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적응될 수 있도록 좀 소리의 크기를 키워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좀 줄여주고 하는 과정들을 거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언어 치료하고 이 청각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돼야지만 정상적인 언어 인지 발달에 가깝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재활 치료 부분도 최근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을 쓰면서 왜 보청기나 인공와우는 안 하려고 하느냐, 귀가 나쁘다면 당연히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인공와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허들이 있기 때문에 고도난청 환자에 있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현재 극복 가능한 장애라고 난청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검사를 해서 내가 난청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보청기를 한다거나 이런 인공와우를 했으면 좋겠고, 보청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